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지금 잠시 비가 좀 그친 것 같네요. 그, 오늘은 모처럼 만에 그 투자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 저의 생각이니까 저는 은행 금리 이상 무슨 준다 하는 상품은 다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자 이 설명서 이런데 무슨 파생자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저위험이라고 그래도 무조건 위험 상품이에요. 10년 동안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벌어지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를 하지 무슨 채권이네 이런 거는 제가 증권사 30몇 년 다니면서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고객분들이 원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보면 좀 잘못된 직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고객과의 관계를 오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으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본다 하면 그거는 그럴 바에는 리스크를 안고 직접 투자 저는 그렇습니다. 근래에 보면 옵티머스네 라이민네 DLF 그전에는 KT ENS 채권 같은 경우에요. LIG도 있었고 동양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3호에서 공모하고 3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 쉬우니까 규제를 풀어라 무슨 저쩌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규제를 풀어서 그전에는 공모만 있었죠. 3호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아마 박근혜 때 만들었는데 사모펀드를. 그래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인간들이 잘못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들이 사고를 치는 거니까 그 제도의 약점이랄까 아니면 사기를 치니까. 그러면 지금 사모펀드들이 나머지들은 멀쩡할까요? 그걸 다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죠. 그 인원 가지고. 물론 할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사모니까. 개인이 자기가 좋아서 투자한 거니까 공모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또 계속 나오겠죠. 또 부동산 지금 부동산 PF ABCP 언제 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투자를 하려면 직접 투자를 하고 그게 싫으면은 그냥 공모 펀드 중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고 말아버려야지. 네, 조금 더 수익을 볼까 하는 안전상품은 없어요. 은행 금리 이상 주는 거는. 우리 IMF 다 겪었잖아요. 은행에 맡긴 돈도 없어지는데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직원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죠.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사람이지 제도인가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좀 단기 매매만 하다가 제가 좀 중장기 지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나 좀 그런 종목들이 나와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까봐. 그러면 은희에 언제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ETF 기준으로요. 실물은 어떻게 더 오래 보유할 수가 있는데 ETF 기준으로는 한 3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지나면 좀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게 수량들은 많이 줄였으나 KM하고 동구바이오 제약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 이 골머리 썩기 싫고 그냥 난 장기로 본다 그러면 그 좀 어느 정도 안분 배분해서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건 요새는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뭐 한 요 정도, 그리고 SK 바이오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묻어놓고 오래 기다리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처럼 생각을 하신다 하면. 그러면 KM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량은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그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저는 모양은 뭐 그닥 좋은 모양은 아니라 21선 버티고 있는데 그 이거를 조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저한테 매매하면서 올해 수익을 많이 나서 그런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나.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병이 해결 난망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백신은 누구한테나 다 100%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60에서 70%를 보죠. 치료제로 봤을 때. 근데 변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게 사계절이니까요. 이게 독감처럼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한겨울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전문가들이 여름에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1년에 한 6번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겠죠. 그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마스크가 앞으로도 한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거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KM 그 미국 지사에서 이제 그 파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물건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제가 보기엔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파는 물건들이. 그래서 여기 뭐 매진 나오고요. 이것도 매진이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여러 가지를 파는데 여기 요것도 매진, 요것도 매진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여기 신발도 매진, 뭐 이것도 매진, 일회용 멸균 수술 마스크도 뭐 매진. 이제 휠이 이것까지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죠. 이제 공적이가 풀렸으니까 20개에 $52 받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발 이런 게 막 매진이 되네요. 여기.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실적이 나올 테니까 그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실적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보유 수량은 좀 줄였습니다만 KM 정도 줄이진 않았습니다. 동구바이오거든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낙폭 과대했을 때 1400포인트 갔을 때 그때가 3월 19일 20일이잖아요. 바닥 찍는 날. 이때가 얼마입니까 이거 1600원 갔었네요. 제 기억에 한 12,000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동구바이오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긴 꼬리 꼬리 달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면 무너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량 거래를 수반시켰는데 근데 안 빠져요. 이거 특이한 겁니다. 여기 얼마 전에 저 26,900원 장중 고가 찍고 쫙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하락 패턴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락 반전이라고. 근데 안 빠져요. 오실레이터는 또 양으로 돌아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재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동구 바이오 제약을 말씀드린 거는 이 회사가 일단 안정성이 좀 있는 회사고, 그렇다고 성장성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제가 이 회사를 관심을 가진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어떤 거를 보면 제가 그냥 판단을 할 뿐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동구 바이오처럼 투자를 잘하는 회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회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도 상장이 뭐 되리라고는 전혀 뭐 이렇게 추측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투자한 회사가 바이오벤처 3개사가 모두 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D&D 파마텍, 뷰노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D&D 파마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지금 하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그거는 펩타이드 연구 개발하는 그 노비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진단시약 기업 바이오노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개발업체 로보터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각광을 받을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 거를 보면 뷰노는 의료 인공지능 AI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니의 자회사 중에 일본 최대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M3와 판권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뭐 솔루션 뭐 5종에 대해서 뭐 유럽 인증을 뭐 획득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파킨슨 치료제하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1상도 아니고 2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참, 올해 상장된 지노맨 캠페인은 제가 말씀한 30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코넥스 시가총액 1위입니다. 이 업체가. 코넥스에서 1위 하면은 뭐 괜히 1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암,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GN001이라고 하네요. 이게, FDA 임상 승인 받고 지금 임상시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D&D 파마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조 원 가치 평가받는 비상장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상장 가치를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조 원일 경우에 동구 바이오제약은 시세평가 차익이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2조 원 이상도 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한 50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구바이오 제약이 안 무너지고, 웬만하면 무너졌을 텐데 버티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제가 사라는 가격 그때가 워낙 쌌는데 이제 와서 지금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을 요번에 조금 사놨는데, 이게 발행가는 공모가는 49,000원이었죠. 그래서 첫날
땄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상따가 붙은 거죠. 그래서 12만 7천 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거래가 안 들어왔다가 21만 원, 뭐 이때 거래가 해서 이제 1,00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고요. 얘들은 보호예수에 안 묶인 물량들이 지금도 아직도 한 20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사는데 그 주체가 연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죠. 그다음에 투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큰 수량은 아니어도 외국인이 판 거에 비해서 산 거는 미미하나 제가 보기에 15만 원 정도면은 지금 예상가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근데 한 6개월 동안 나온 물량이 없어요. 보호예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하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판단하되 아마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15만 원대 정도 사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인데요. 이건 조금만 사봤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면 올해 3월 그때 14만 8천 원 했네. 15만 원. 물론 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평소에 뭐 한 25만 원 정도 했다고 보면 되죠. 이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38만 원 지금 하는데 가장 근래 나온 리포트는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한 43만 원, 5만 원 정도 목표치였는데 이제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은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아니고 이거를 제가 기회가 있어서 햇반하고 그 비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 만두는 되게 맛있고요. 저는 부대찌개 이런 거 괜찮던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 쉽게 사그러들 거를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내식 문화, 외식보다는 내식 문화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쉬안스라고 인수를 했는데 이제 조금 성과가 좀 나오는 분위기 아닌가. 물론 이제 급식이다 뭐 이런데 차질은 있으나 뭐 그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우선주 같은 거 말씀드려봤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선주는 14만 8천 원하고 보통주는 38만 원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괴리가 커요. 보통 한 50% 정도? 보통주의 50%에서 60% 정도 가격을 하는데 이건 지금 39%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선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보통주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모양 꺾이는 모양이니까 좀 싸게만 산다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1% 정도 배당금을 더 주게 돼 있는 거니까 의결권은 없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보통주는 3,500원 배당을 했고 우선주는 3,550원을 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차거든요. 저는 사실 현대차를 언제 매매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관심조차 안 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귀족노조가 싫었어요. 한번 사고 치고 나는 이거 회사 잘못하면 뭐 이런 식까지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으로 물론 현대차가 워낙 국내유선이나 여러 가지 잘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공기업을 갖다 현대차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 그렇게 된 것도 광에서 인신 난다고 현대차는 수익이 나는데 같은 업계에 있다고 쌍차는 회사가 망해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파업하고 뭐하다가 이렇게 이꼴 나는 거예요. 공적자금 들어가고 뭐 꼭 이유가 그건 아니나 지금 주인이 중국으로 갔다 인도로 갔다 거기서도 포기하잖아요. 우리 공적자금은 언제 회수합니까 그럼.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쌍차는 제가 보기에 회생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를 할 겁니까? 수차를 할 겁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샀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의외의 시세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삼성전자, 카카오 중에 제가 현대차를 지금 상황이래 10만 원대 요 정도 내면 싫어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금 전기차 테슬라가 이제 선도를 치고 나가죠.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자본도 적고 뭐한 대신에 추격자로서 언제나 1위를 할 수가 해왔죠. 모든 게 반도체도 그러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이제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게임이 되거든요. 유럽, 독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확 돌아버렸잖아요. 모든 거를 그쪽으로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주요 수익원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배터리가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LG화학하고 삼성 SDI인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차는 현대에서 뭐 코나 정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뭐 수소차라고 표현하죠. 뭐 수소전기차, 수소차를 왜 하지? 이게 가능할까? 빗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얘네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한 10년 지나야지 이제 수소차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단 말이죠. 넥소라고. 한번 볼까요? 이거 인기 좋다는데 지금. 요 모양이거든요. 제가 무슨 뭐 외판원도 아니지만. 그럼 독일에서도 호평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이게 수소전기차인데. 그리고 왜 아까 말했죠. 여기는 2차 전지성, 이게 연료전지를 독자 개발한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리고 1회 충전에 현재로서 595km 가는데, 충전도 시간이 빠르고,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선두란 말입니다. 수소차에 있어서. 그 다음에 토요타를 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혼다, 다임러 이 정도 되는 거로 정말 기사들 훑어보니까 그러던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니콜라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수소차. 얘들은 지금 한 대도 생산한 적이 없어요. 도면만 갖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그런데도 주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제 그거는 테슬라 효과였죠. 처음에 테슬라도 저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됐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승용차 부분은 전기차로 가고, 이 큰 차들, 화물차, 버스, 선박, 비행기까지 이 무겁고 장거리 가는 거는 수소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전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소 충전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 기술이 좀 그러니까 이거 시내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수소는 터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화물차나 뭐 이렇게 장거리 가는 데는 지방에다 이렇게 가는 지역에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현재 수소 충전소가 31군데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31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는 게 지금 이쪽으로 확 밀어주고 이쪽으로 지금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옛날의 현대차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말 그대로 늘 우리는 추적자 상황에서 퍼스트 무버가 처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부동산 가지고 난리잖아요. 물론 의식주에 해당되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꼭 부동산만 그렇게 수익을 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못하고 이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보되 살아남는 기업을 봐야죠. 근데 잘못 투자하면 장기에다가 뭐 부도나고 없어지고 그런 종목들이 또, 이 주식은 패션이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하다못해 올해 이때만 샀으면은, 물론 말이 그렇다. 뭐
한 7, 8만 원에 샀어도 현대차 같은 게 무거워도 3, 40%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제 눈으로 봤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가 100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액면가 5천 원일 때 3만 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배 하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3만 원 했다니까요. 제가 10만 원에 공매도 대주 쳤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10만 원에서 3번 못 들었거든요. 삼복 맞고 무너진다고. 그러다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수익률이 부동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배당금도 주지. 이거 양도세도 없는데 왜 정부에서 양도세를 매기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은 빌딩에서 수익 나오니까 그거 좀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주식은 코스닥 이런 거 안 사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1위 기업들만 삽니다. 그리고 장기로 묻어놓는 거예요. 왜? 돈이 별로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식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좋은 기업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다못해 매매를 안 해요. 매매를 10년 동안 매매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증권사 수수료도 안 내. 증권사에서는 배당금 나왔다고 연락하고 뭐하고 서비스만 받아. 그러면은 배당금 나오고 배당금 나온 거 가지고 여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 또 사고. 근데 파는데도 세금도 안 내. 왜?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냥 증권거래세 0.25%만 내면 돼. 그러면 또 자본을 또 먹는 거예요. 지금 주식해서 번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벌었다는 얘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씩씩 웃죠. 그리고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몇 배 올랐는데. 이건 아주 잘된 케이스지만. 제가 액면가 100원 했을 때는 이거 뭐 500 얼마입니까? 뭡니까? 맞잖아요. 500원이잖아요. 500원에서 지금 5만 원이면 100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꼭 지금 부동산 세금도 이제 많이 때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700만 호라고 보면 주택수가, 그래서 2000만이라고 치십시다.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면요 4000만 가구가 필요하고, 3주택을 허용하면 6000만 가구가 필요합니다. 어디다 짓습니까? 그거를 하늘에다 짓나요? 근데 전부 다 강남, 서울, 강남 하잖아요. 그런 전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유보금 가지고 그러면 강남 나도 찍어버리지. 그리고 세 받아 먹고 살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그냥 한 가구당 한 집씩만 있으면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집에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은 차도 좋은 차 사고, 술도 비싼 술을 먹고, 그래 유흥가 화류계도 돌아가고, 다 그렇게 소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써야지. 쓰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단 이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 옷도 명품 입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짐으로 해서 명품 여러 개 갖는 건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 그 꾼들이 다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딴 거 가지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젊은이들 말이 건물 조물주의 건물주니까 건물주가 그러는데, 세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사람이 일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그거는 바람직한 사회도 아니고 더불어 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범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있는 사람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죠. 납치하고 뭐 이런 나쁜 일들 저지르니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회가 혼탁해지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 공정과세, 공정세상, 사회가 돼야죠. 대동세상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게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